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빌딩, 쿠팡의 대외 협력 조직, 일명 대관팀 사무실입니다. 바깥에는 간판도 안내문도 없습니다. 가끔 제가 지나갈 때 열릴 때 그때 쿠팡이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죠. 지난 2월 본사 바깥에 빌린 이곳엔 대관팀이 주로 근무합니다. 대관팀 출신인 박대준 전 대표도 자주 찾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잠실 본사가 좁아서 마련한 별도 사무실 중 하나일 뿐이고 외부 활동이 많은 대외 업무 특성상 외부 사무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이 비슷한 대관팀을 운영하고 외부 사무실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쿠팡 대관팀 임직원은 최소 수십 명, 쿠팡 CLS 등 주요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00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삼성, SK 등 국내 최대 그룹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인력 구성은 의심을 더 보탭니다.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전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출신 조용우 부사장,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 출신 A 전무 등 국회, 공정위, 검찰, 고용노동부 등 규제기관에서 대거 영입했습니다. 올해 재취업 심사를 받고 옮긴 인력만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관 취업이 과도한 기업이 더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만에 내린 홈페이지 사과문,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란 우기기, 아직도 보상 방침엔 입을 닫는 버티기, 이런 배짱 대응 배경에 매머드급 대관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아닌지 쿠팡 스스로 짚어볼 때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3,370만 명,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국내 법인의 박대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밝힌 지 11일 만에 사임. 사태가 커지자 사실상 경질된 거란 분석입니다. 후임은 쿠팡 모회사이자 미국 기업인 쿠팡 INC의 해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가 임시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쿠팡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의 등판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대표와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처리합니까? 연간? 제 개인적으로 귀국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국내에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쿠팡은 신임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로저스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이 여전히 고객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또 다른 방패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악에 관련 도움될 만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어느 부서 중점적으로 확인하셨을까요? 쿠팡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에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 등이 방대한 만큼 혐의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압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등입니다. 인증 개발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속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분은 백엔드 엔지니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해자 620명을 모아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국내에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입니다.
회사 즉 쿠팡의 책임을 규정하는 이른바 면책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 접속은 보통 해킹 공격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이런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건 나기 전에 하루에도 쿠팡을 몇 번씩 보던 사람인데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업계에선 쿠팡이 보안 사고에 대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약관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약관규제법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몰래 면책 조항을 바꿔 넣은 것 자체가 책임은 안 지고 면피하려는 낯뜨거운 꼼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입니다. 그 시장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 고침을 명령하는 것이고요. 회사는 60일 내에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쿠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렸다며 기습 변경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현우입니다.